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구별해서 내가 임플란트 시술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임플란트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임플란트를 심으셨더라도 내가 임플란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후에 임플란트를 지금은 심었지만 나중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재시술을 받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임플란트는 우리가 잇몸뼈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고 그 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과 시술입니다. 일단은 임플란트 매식체가 잇몸뼈에 잘 안착이 돼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치아를 올리고 저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잇몸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천선적으로 태어났을 때 잇몸뼈가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잇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잇몸이 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잇몸이라는 거는 보이는 살 부분 그리고 잇몸 뼈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잇몸 생각하시면 바깥쪽에 보이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잇몸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보다 안쪽에 버텨주는 잇몸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잇몸뼈 상태가 임플란트 매식체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임플란트의 최소 직경인 한 3mm 정도 이상을 버텨줄 수 있는 잇몸뼈의 폭경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잇몸뼈 위에 버텨주는 잇몸도 각화치은이라고 하는 치아를 잘 버텨줄 수 있는, 치아 주변에서 음식물이 잘 끼지 않도록 버텨줄 수 있는 이 각화치은이 충분히 있는지에 따라서도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잇몸뼈 자체가 너무 얇아져서 치아가 빠진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잇몸 폭경 자체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정도의 두께로 얇아져 버린 상황, 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이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지 못하는 상황,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화치은이 너무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음식물이 끼거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염증이 생기시기 쉽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 또는 이런 거 이외에 전신질환이 심하셔서 임플란트 심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금기증으로 여기는 건 골다공증입니다. 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이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파괴시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포가 새로 생기는 걸 방지하는 게 우리 골다공증 약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매식이 됐을 때 새 뼈가 자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면 임플란트 매식체와 잇몸뼈가 합착이 되는 그 과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신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고 고스란히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매식체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이 골다공증 약 드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의 골파기가 조금 더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수 없는 과정 중에 또 아래쪽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물 때문에,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관과 잇몸뼈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매식체의 깊이가 6mm 이하가 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뼈이식을 이용해서 뼈의 폭경과 높이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기가 조금 힘들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 매식체의 성능이 좋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의 전신질환을 가지고는 임플란트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리 잘 해주시면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심는데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가 빠지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지나서 잇몸뼈가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임플란트 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 과정에서도 뼈를 만들고
없애주는 이런 과정들이, 신생공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임플란트 매식체가 심어놨을 때 뼈랑 붙는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하시기 전에 꼭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대중화되다 보니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치아를 다수 상실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틀니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저장력이 좋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임플란트 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지 알고 치과에서 상담받으시면 조금 더 상담을 잘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